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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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장사. 오늘 3월 17일 첫 노래로 매드클라운 김나영의 다시 너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마이크가 안 나와가지고 당황했네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3월 17일 첫 노래로 요즘 그 또 핫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OST인 이제 매드클라운 김나영이 부른 다시 너를 듣고 왔습니다. 날씨가 좀 괜찮아요. 근데 오늘 이상하네. 어제 저녁에 제가 다시 한번 날씨를 봤거든요, 예보를. 근데 오늘 오후 정도, 저녁 정도부터 비가 온다고 했어요. 근데 방금 제가 다시 날씨 예보를 보니까 내일 아침부터 온답니다, 비가. 네, 참 오락가락해요.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따가 저녁에 뭐 저녁 약속, 식사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네, 작은 우산이라도 하나 들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혹시라도 뭐 비가 오면은 큰일 나잖아요. 네, 괜히 또 비 맞고 그러면 짜증나고 하니까 그래도 유비무환이라고 네, 우산 작은 거라도 하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오늘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첫 순서 우수다, 우정호의 수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서 오늘의 추천 메뉴, 네, 그리고 2부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네, 이번 오늘 우리나라에 가볼 만한 곳을 제가 가보는 여행을 떠나요 시간까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벨벳의 7월 7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레드벨벳의 7월 7일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첫 순서에서는 우수다, 우정호의 수다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약간 우주 얘기를 살짝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수다의 주제는 달에서 온 운석입니다. 네. 예전에 이제 그 별에서 온 그대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죠. 네, 오늘은 달에서 온 운석입니다. 어떻게 약간 끼워 맞췄어요. 예전에 얼마 전에 몇 년 언제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재작년인가 언제 달에 그 달을 관측한 사상 가장 큰 운석이 달에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먼저 해주고 싶어요. 달 표면에 무수히 많은 크레이터는 달의 운석이 끊임없이 충돌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크레이터가 뭐냐면은 그 움푹 파인 그 뭐 분화구 같은 그런 거예요. 사실 태양계의 크고 작은 운석과 소행성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그렇게 뭐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지구 역시 수많은 작은 운석들이 대기권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크기가 작은 데다가 뭐 좀 크기가 좀 어느 정도 있더라도 그 대기권에 이제 들어오면서 다 타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뭐 볼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런 건데 지난 8년간 나사의 연구자들은 달 표면을 감시하면서 달 표면에 충돌하는 운석 충돌의 위치와 강도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 결과 적어도 지금까지 300번 이상의 운석 충돌을 지구에 있는 만원경으로 관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3년 5월 17일 발견된 달 표면 운석 충돌은 이 달 표면 관측 프로그램 사상
가장 큰 충돌로 대략 달 표면에 40kg 정도 되는 운석이 충돌해가지고 TNT 5톤 정도의 폭발력을 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됐네요. TNT가 뭔지 아시나요? 그 폭탄이에요, 폭탄인데 무슨 폭탄이라고 해야 되나? 저 다이너마이트 있죠? 네, 그것보다 조금 센 겁니다. TNT가. 하여튼 그거를 이제 5톤 정도의 분량이 터진 것 같은 그 정도의 폭발력을 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네. 뭐 사실 그 만원경으로 본 거니까 만원경으로 본 거니까 이게 뭐 그 정도로 추정을 하는 거지 실제로 뭐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하여튼 엄청난 폭발력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동영상으로 봤어요. 이 동영상 봤는데 사실 이게 동영상이라고 해도 그 달 바로 앞에서 이게 찍힌 게 아니라 지구에서 찍힌 그 본 거를 이제 찍은 거라서 이게 뭐 그렇게 뭐 거대한 폭발을 뭐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어떤 막 달이 이렇게 있는데 되게 검은데 뭔가 하얀색 불빛 같은 게 번쩍하면서 끝납니다. 네, 그게 이 충돌한 걸 찍어놓은 영상이에요. 근데 이게 이 폭발이 조금 세가지고 만약에 달을 그때 당시에 보고 있었다면은 눈으로도 직접 지구에서 눈으로도 볼 수 있었을 정도로 불빛이 순간 딱 번쩍했었습니다. 네. 대략 1초 한 4등급 정도의 별과 비슷한 밝기로 빛났기 때문에 이게 육안으로도 이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좀 폭발력이 있었어요. 네. 이 충돌을 일으킨 운석은 사실 0.3에서 0.4m 정도 지름에 약 한 40km 정도의 아주 작은 운석이에요. 하지만 이 정도로 대략 한 20m 지름의 그 분화구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발생을 했다면은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크기의 그 분화구를 생성했는지는 이제 뭐 지금 뭐 나사 그 양반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만 하여튼 이게 엄청 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이런 작은 40km 정도 되는 이 작은 운석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딱 맞으면은 이게 굉장히 엄청난 파괴력을 한대요. 예전에 제가 공룡 멸종설 중에 하나가 이제 지구에 운석 떨어져 가지고 뭐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그 추측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지구에 떨어졌던 그 운석이라면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지 이제 지구 그 공룡들을 멸망시킬 수 있었을까라고 이제 해가지고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었어요. 근데 그 운석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그 운석이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정도 한 제주도만 하나? 아니야, 제주도만 너무 크다. 한 제주도만 하겠다. 한 제주도 정도, 제주도보다 살짝 좀 작은 정도의 운석이 딱 지구에 딱 맞아가지고 그게 좀 큰 파괴력을 냈었대요. 네,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참 우주의 신비는 대단합니다. 신기해요. 네, 달은 비록 지구보다 중력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운석이라든지 뭐 소행성을 많이 끌어당기진 않지만 대신에 대기가 없어서 운석이 타버리거나 없어지거나 뭐 작아지지 않고 바로 그냥 지표에 그냥 딱 때려버려요. 네, 따라서 운석이 얼마나 자주 표면에 충돌하는지는 향후 미래에 인간의 뭐 달 탐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유인 달기지 건설 같은 거 이런 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운석 충돌이라면은 달기지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달의 표면 지역을 생각해 볼 때 8년에 한 번 정도 빈도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연구자들이. 물론 지금 결론을 내리기엔 조금 정보가 적은 편이라서 뭐 계속 지속적으로 관측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혹시 모르죠. 몇십 년 뒤에 뭐 그 달에 그 사람이 살지도 몰라요. 물론 이제 진짜 여기처럼 이제 그냥 편안한 그냥 생활을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연구할 목적으로 이제 달에 가는 뭐 그런 거겠지만 그래도 달에 유인 이게 뭐 기지 같은 거 이제 건설해가지고 거기서 산다는 거는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신청곡 듣고 계속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이 역시 여러 가지가 왔는데 일단 첫 번째 신청곡이 청바지 아가씨. 네, 네? 맞나?
청바지 아가씨, 박상민의 청바지 아가씨죠 이게. 네, 박상민의 청바지 아가씨 그리고 K2의 재회 신청하셨습니다. 이 두 신청곡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약간 그 의외의 신청곡이에요. 보통 이렇게 뭐 트로트라든지 이런 거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런 가요 대중가요가 와가지고 약간 의외였습니다. 어쨌거나 신청곡 박상민의 청바지 아가씨 그리고 K2의 재회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박상민의 청바지 아가씨 그리고 K2의 재회 듣고 왔습니다. 네, 신청곡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보이는 라디오 1부 첫 순서 우수다 달에서 온 운석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달에 이제 그 가장 관측한 일에 달 관측한 일에 가장 큰 운석이 충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본론인 이제 달에서 온 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극에 가면은 우리나라 그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에 달 운석을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남극에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달 운석을 발견한 건데 지난 14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남극운석 탐사대는 지난 그 1월 3일 남극 대륙 장보고 기지 건설지에 남쪽으로 350km 지점에 위치한 마운트 드윗의 청빙지대에서 그 발견한 운석이 최근에 이제 분석한 결과 달 운석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의 달 그 남극 기지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원래 이제 가장 처음 세워놨던 세종 기지, 그리고 요즘 언제지? 재작년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제 몇 년 전에 새로 또 건설한 장보고 기지까지. 근데 왜 이름을 장보고라고 했지? 왜 장보고지? 네. 뭐 이름을 왜 장보고라고 물론 장보고도 이제 뛰어난 인물이긴 하지만 약간 생뚱맞은 느낌이라서. 네. 어쨌거나 DEW12007로 명명된 이 운석은 총 중량 94.2g으로 한국과 이태리 공동 탐사 중에 우리 측이 발견했고 양측 양해 각서에 의해 현재 절반은 이태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태리랑 이제 우리나라랑 같이 이제 공동 탐사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딱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이미 각서를 써놨어요. 뭔 발견하면 반 뚝 잘라가지고 나누자 이래놔가지고 우리나라가 먼저 발견했는데도 반 뚝 잘라가지고 이태리를 줬네요. 그냥 우리나라 꿀꺽하지. DEW12007은 남극 운석의 명칭으로 국제 규약에 의해서 발견 지역의 약자 영문 세 자리 그 DEW 있죠? 요게 이제 그 발견한 지역의 약자를 집어넣고 그리고 탐사 연도 두 자리 그리고 이제 1년 번호 뭐 세 자리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국제 규약에 의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발견 당시에 운석 표면에서 흔히 보이는 용융각이 거의 없고 지구 암석과 유사해서 운석인지 여부의 판별조차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2013년 10월 극지연구소에 도착해서 박편을 통한 이제 현미경 관찰, 뭐 전자현미 분석 같은 굉장히 좀 머리 좋은 양반들이 하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네, 그거를 통해서 이게 그냥 돌이 아니다, 달 운석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운석학회에는 약 한 4만 6천 개가 넘는 운석이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달 운석은 한 160개 정도가 됩니다. 네. 참고로 이제 화성 운석이 한 125개 정도 되고, 이 운석은 달의 바다라고 하는 낮은 지역을 구성하는 현무암과 고지대를 구성하는 사장암이 여러 암편으로 뒤섞인 강력암으로 달 표면의 구성성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합니다. 달 운석의 최초 발견은 극지연구소가 2006년부터 남극에서 운석을 회수해서 연구를 시작한 지 7년 만의 성과예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딱 가가지고
남극에 가가지고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한 이래 네, 처음으로 달 운석을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네. 이거 달 발견했을 때 여기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를 질렀대요. 이게 정말 그 찾으려고 진짜 발악을 했던 건데 결국엔 찾아내가지고 네, 굉장히 그 기뻐했다고 합니다. 극지연구소는 6차례에 걸친 남극 운석 탐사를 통해서 현재 180여 개의 남극 운석을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과 함께 운석을 연구하고 있는 세계 5대 연구 기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운석을 연구하는 나라가 몇 개 없네요.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5개 나라밖에 없네. 야 이거 신기하다. 네,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 저쪽 뭐 영국 뭐 이런 나라도 많이 와가지고 이제 할 줄 알았는데, 연구하는 게 우리나라가 포함해서 5개 나라밖에 없구나. 신기하다. 달 운석의 확보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달의 구성 성분을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정부가 추진 중인 달 탐사 프로젝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나라가 달 탐사 프로젝트를 하고 있대요.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뿅 써가지고 이제 달나라에 가가지고 이게 뭐 사진도 찍고 뭐 그런 뭐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이게 유인선으로 가는 건가? 사람이 타고 가는 건가? 아니면 그냥 사람 없이 보내는 건가? 네, 사람이 타면은 이게 비싸지거든요. 네, 사람이 없는 게 그나마 덜 비싼데 참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되지? 극지연구소는 국내외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석의 생성 과정을 밝히는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지속적인 남극 운석 확보를 위해서 11월 17일부터 3개월간 장보고 과학기지가 건설될 이제 빅토리아랜드의 운석 탐사대를 또 파견을 해가지고 또 찾는다고 합니다. 네, 야 이거 힘들겠다. 근데 남극이 되게 춥잖아요. 근데 여기에 계속 그 사람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이제 운석 찾으라고 이제 하니까 야 얘네도 좋아서 하고 이제 돈 많이 버니까 하겠지만 많이 힘들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그 남극 그쪽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게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이쯤에서 슬쩍 우수다 끝내고 신청곡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듣고 오늘 추천 메뉴를 시작해 볼게요. 어딨냐 또? 이번 신청곡은 또 네. 일단 그 역시 신청곡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잔디 누나, 네, 금잔디 누나의 오라버니 그리고 야 요거 네 오랜만에 듣네 이거. 얼마 전에 또 성황리에 끝났던 네, 응답하라 1988에서 나왔던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또 신청하셨네요. 네. 보통은 이제 드라마가 끝나면 한동안 이제 잠잠해지는데 오랜만에 또 다시 신청을 하셨네. 네. 그러면 신청곡 금잔디의 오라버니 그리고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오늘의 추천 메뉴 1부 2번째 순서 오늘 추천 메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금잔디의 오라버니 그리고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들으니까 기분이 좀 좋네요. 네, 이번 시간은 1부 2번째 순서인 오늘의 추천 메뉴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음식 요리를 이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는데 오늘은 요즘에 또 봄나물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봄나물 중에 봄동, 네, 봄동 요리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봄동 요리 중에서도 봄동전 그나마 좀 쉬운 봄동전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만드는 법은 굉장히 쉬워요. 봄나물 중에 이제 봄동 하나 사가지고 그 봄동전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막걸리라든지 이런 거 하나 걸치면서 산에 한번 갔다 오면은 기가 막히거든요 이거. 네, 뭐 하여튼 봄동전으로 이제 부쳐 먹는 이 파리는 빳빳하고 넓은 것도 상관없지만 한 입에 쏙 들어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작은 입이면은 더 맛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봄동은 줄기 끝 부분에 흙이 묻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깨끗하게 씻어요.
두께가 두꺼운 알배추 잎은 이제 휘어진 줄기를 통통 두드리거나 칼집을 내주어야 반듯하게 붙일 수 있지만, 봄동 같은 경우는 배추에 비해서 줄기의 그 두께가 좀 얇고 휘어짐이 덜해서 그냥 뭐 별다른 뭐 손질 없이 그냥 붙이면 돼요. 네. 근데 요것도 이제 봄동 그 씻을 때 보면은 또 잘 씻어야 됩니다. 요것도 잘못 그 좀 세게 씻는다고 이렇게 막 비비고 막 되게 세게 하면은 이게 북 찢어져요. 이게 또 봄동 씻다가 북 찢어지면은, 네, 또 등짝이 북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 잘 씻어야 됩니다. 네, 부침가루에다가 이제 물을 넣고 조금 묽다 싶을 정도로 요걸 좀 잘 섞어줍니다. 가루가 1일 때 물은 좀 그보다 조금 적게 한 0.8 정도?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비율인데 가루가 조금 더 들어가게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부침가루를 이제 그 뭐야, 그 숟가락이나 이런 걸로 이제 뺑글뺑글 돌리면은 이게 약간 묽어지잖아요. 네, 이거 잘 섞어가지고, 네, 잘 섞으면은 이제 봄동 부침개를 부치기에 딱 적당해집니다. 네, 봄동을 살짝 담가서 반죽이 옅게 묻을 정도로 주르륵 건져가지고 달군 그 후라이팬 같은 데다가 중약불 정도로 이제 부칩니다. 야, 그 부칠 때 그 소리 나잖아요. 쉬, 그 소리. 저는 고기도 마찬가지고 뭔가 전 부칠 때나 이럴 때 그 칙 하는 그 익는 그 소리. 전 그 소리가 들으면은 막 되게 희열을 느껴요.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네. 변태인가? 네. 하여튼 부침가루 반죽색이 약간 하얗게 변하는 게 보이면은 홀랑 뒤집어서 뒤집개로 이제 꾹꾹 좀 눌러줍니다. 이것도 살짝 눌러줘야 돼요. 너무 세게 누르면 또 이거 탑니다. 또 타면은 또 엄마한테 등짝 맞아요. 네. 봄동전을 크게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작은 이파리를 한 두 개 정도 이제 겹쳐가지고 밀가루 반죽물을 묻혀서 붙이면은 조금 넓고 큰 봄동 부침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좀 취향대로 뭐 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게 약간 노릇노릇하게 붙이면은 끝이 나요. 굉장히 쉽죠? 네, 봄동전 만드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간장이랑 같이 먹으면 또 봄내음이 입안에 가득 퍼져가지고 이제 봄처녀가 되는 그런 기분을 만끽할 수가 있는데, 그 간장도 그냥 간장에 먹어도 맛있지만 그 뭐죠? 저거 고추, 네, 청양고추나 뭐 이런 고추 같은 거 잘라가지고 양념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간장 좀 넣고 해가지고 이제 먹으면은, 야, 요거 기가 막힙니다. 네, 요거 딱 먹고 막걸리 한 잔 먹고 이제 산 한번 갔다가 오시면은 이게 딱 좋아요. 네, 괜찮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이렇게 봄동전 하나 드시면서, 하나 싸가지고 그 막걸리 한 잔 들고 뭐 친구나 가족끼리 산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지나친 음주는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혹시 막걸리나 이런 거 가져가실 분들은 좀 적게 가져가세요. 너무 많이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네, 산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한 데 가고 그래요. 제가 그런 분 봤거든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그 경기도 성남에 제가 살았으니까, 그 경기도 성남에 가면은 남한산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예전에 인조 아저씨가 이제 그 이상 오랑캐 애들 이제 숨어가지고 이제 도망쳤던 그런 곳인데, 하여튼 그 남한산성을 항상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소풍 뭐 이런 거 뭐 견학 같은 거 있으면은 무조건 거기 남한산성을 갔어요. 지금은 많이 이제 남한산성이 그 뭐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도 되고 뭐 그래가지고 괜찮아졌는데,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냥 흙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올라가는 길이 있긴 한데 그 길도 거의 그냥 사람이 그냥 올라갈 정도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데로 빠지는 뭐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이제 올라가다 보면 그 산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그러면 항상 한 손에는 막걸리병을 들고 오십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친구들이랑 같이 올라가면은 이제 뭐 얘기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뭐 이렇게 올라가면은 옆에 그 아저씨들이 술병 막걸리를 이렇게 드시면서 올라가시다가 저희를 보면은 이거 한 잔 먹으라고 이렇게 줘요. 저희는 괜찮다고 저는 저희 고등학생이라고 중학생이라고 못 먹는다고 이렇게 그냥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저씨가 뭐 그냥 먹으면 되지 그러면서 그냥 혼자 드시면은, 이게 얼큰이 좀 취하시면은 이상한 데로 가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길이 이렇게 꾸불꾸불해서 올라가는 그 길이 있는데 뭐 가시다가
뭐 이상한 샛길 같은 데로 빠져가지고 정말 무슨 그 독 닦는 분들은 그냥 산 길 없는데 막 그냥 가시잖아요. 그런 거 같이 그냥 길 말고 이상한 데로 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희한하게 신기하게 거기에 맨 꼭대기에 정상에 가면은 수어장대라고 있어요. 그 이게 뭐 이렇게 집같이 생긴 거 있는데 이상한 그렇게 저희 다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념 뭐 원래 그 소풍이라든지 그런 거 가면은 기념 촬영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반별로 사진도 찍고 뭐 그러면은 그러고 이제 내려올 때 되면은 그 어딘가 사라졌던 그 아저씨가 나타납니다. 그래도 잘 찾아오세요. 네, 어쨌거나 네,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산에 가실 때, 네, 그 막걸리나 이런 거 소주 좀 드실 분들은 좀 적당히 드셔야 된다. 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오늘 1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여행을 떠나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뭐 신청곡 사연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많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그 많이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야암상가시장 어플리케이션 있죠? 스마트폰 어플로 이제 야암상가시장 검색하셔서 다운 받으시면은 거기에 보이는 라디오 신청곡 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신청곡이라든지 사연 올릴 수가 있으니까 많이 주세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시간으로 한 1분에 한 번씩 보니까 네, 바로 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노래교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는데 최미주의 요요요,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소른의 불금, 윤수연의 꽃길,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경희의 불꽃 사랑, 네, 조항조의 사랑이 밥이더냐, 나오날 짜다라 잘른 것도 없는 님이시여, 그리고 박상철의 한국의 남자까지 이렇게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그 노래 나가는데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서 음악을 보내는데 이게 그 스피커마다 이제 위치가 조금 달라가지고 어디는 조금 크게 들리고 또 어디는 조금 작게 들리고 그래요. 네, 근데 조금 크게 들린다는 곳이 있다고 해서 소리를 좀 줄였습니다. 네, 지금도 조금 크면은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더 그 낮게 내릴게요. 네, 이게 그 어디선 작고 어디선 크다고 이게 계속 오기 때문에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커질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는데, 네, 요거는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번 2부 시간은 여행을 떠나요입니다. 네, 국내에 우리나라에 가볼 만한 곳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저쪽 그 백두대간 중추인 태백산이 있는 곳 바로 강원도 태백을 갑니다. 네, 백두대간의 중추인 이 태백산을 비롯해서 매봉산, 뭐 백병산, 함백산, 금대봉 등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해발 650m의 고원 분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태백,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고원 도시라는 별칭도 이 때문에 생겼어요. 시가지는 중앙에 위치한 해발 1171m의 연화산 주위에 황지, 장성, 철암, 황현 지역으로 각각 나뉘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역에 퇴적 압류가 발달되어 있어서 무연탄 생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당군 신화와도 연관이 있는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 등 비경을 오롯이 품고 있어서 연중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동북 쪽은 삼척시, 그리고 서쪽은 정선, 영월,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봉화랑 접해 있어서 산악지대에 위치한 그 특성상 전체 면적의 한 81% 가량이 경사 한 30% 이상이어가지고 개발 가능한 지역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이게 그 아무래도 이게 다 나무랑 뭐 산이다 보니까 산줄기에 고를 타고 도심이 형성된 태백은 1980년대 후반까지 번성했던 탄전 도시였습니다. 검은 황금으로 불렸던 석탄으로 호황을 누리던 시절에는 지나가던 누렁이 개도 10,000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굉장히 그 호황을 누렸던 그런 곳이었어요. 지난 1981년 시로 승격한 태백시는 석탄산업
활황으로 1987년 12월 1987년 208명의 최다 인구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당시에는 그 인구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1989년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에 탄광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매년 큰 폭의 인구 감소세를 보여왔는데 그 이후 1년 뒤인 1990년에는 9만 명 정도, 그래서 이제 10만 명 선이 이제 무너졌는데 98년에는 한 6만 명 정도, 그리고 이제 최다 인구를 기록한 지 25년 만인 2012년에는 한 5만 명 정도로 이게 줄어들게 됩니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사세가 이제 위축된 데다가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오투리조트 사업마저 경영난으로 이제 지역의 생존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서 이게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태백시는 지난 2011년 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기간이 10년 연장된 것을 계기로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고원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도시로서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태백산, 용년동굴, 구문소, 검용소, 삼수령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동양 최대의 석탄박물관, 고원자연휴양림, 태백 고생대 자연사 박물관, 365 세이프타운 등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고지대 스포츠 훈련장 특구에 걸맞게 국가대표 태백선수촌을 비롯해서 태백시 종합경기장, 고원체육관, 역도 복싱 전용 고원 2체육관, 축구 전용구장인 고원 1, 2, 3구장 등 각종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는 점도 잠재가치 개발에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백시 하면은 또 이게 여름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에 축구가 쉬잖아요. 쉴 때가 있는데 그때 전지훈련으로 이 태백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태백 사는 분들은 이제 축구 선수들을 많이 본대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도 이 태백으로 많이 가가지고 이제 훈련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각종 그 스포츠에 있는 그 선수들이 많이 쭉 가가지고 이제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태백에 그 축구팀이 없네. 그러고 보니 네. 태백에 축구팀이 하나 생기면 좋을 것 같네. 네. 어쨌거나 태백 지역에는 해발 1100m에서 1500여 미터의 고산준령이 산재해 있어요. 일단 태백산이 1567m고 대덕산이 1307m, 매봉산이 1303m고 백병산이 1259m, 연화산이 1171m고 한백산이 1572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해발 고도가 높은 산들이 많죠. 대표적인 명산도 많은데 이 중에 바람이 눈발을 날려서 만들어낸 설화가 주목군락과 어우러져서 정말 환상적인 설경을 연출합니다. 이 겨울에 이 태백산을 가면 진짜 기가 막히대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태백산 이쪽을 안 가봤는데 그 막 눈 날리고 막 그런 태백산에 있으면 뭔가 진짜 그 단군 할아버지가 온 것처럼 진짜 뭔가 산신령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되게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혹시 이 태백산 겨울에 눈 올 때 가보신 분들은 제보 바랍니다. 어떤지. 네, 굉장히 궁금해요. 이 사진을 봐도 되게 환상적인데 그 사진으로 보는 거랑 직접 가서 느끼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직접 가보신 분들은 제보 바랍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네. 예로부터 태백산은 한박매라고 불렸는데 크게 밝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천재단을 머리에 이고 있어서 민족의 영산으로 여겨지는데 이로 인해서 성스러운 기운을 가슴에 품고 일출을 맞으려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연초부터 이어집니다. 태백시 문곡 소도동과 영월군 상동면 그리고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걸쳐있는 이 태백산은 낙동정맥의 발원지이자 한반도 이남의 모태산경인 명산으로 198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천재단은 정상 부근인 이제 망경대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삼국사기에 왕이 직접 와서 천재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망경사, 백단사, 유일사, 만덕사, 청원사 등 많은 사찰들이 있는데도 민족 신앙의 성지로 불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천재단이 있는 영봉을 중심으로 장군봉, 문수봉, 부쇠봉 등 이제 해발 고도 1000m 이상이 넘는 고봉들이 거대한 능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엄한 풍모를 갖추고 있지만 암벽이 적고 능선이 가파르지 않아서 초보자도 그나마 조금 쉽게 오를 수가 있어요. 한 4-5시간 정도면 들머리에서 천재단을 거쳐서 하산할 수 있어서 가족 산행지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산 중에는 또 한국 특산종인 노랑무늬 붓꽃과 모데미풀 등 40여 종의 각종 고산 식물이 자생하고 있어서 계절별로 아름다운 자태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눈이 올 때도 태백산이 되게 이쁘긴 하지만 봄, 여름, 가을도 역시 이 태백산이 되게 가볼 만한 그런 곳입니다. 네, 진짜 이쁘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특산종들 노랑무늬 붓꽃 같은 이런 신기하게 생긴 꽃이라든지 아름다고 생긴 풀 같은 것들이 많아서 되게 신비로운 느낌을 더 한층 깊게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또 신청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청곡은 이분께서 이선희의 연인을 신청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선희의 연인이라는 노래가 안 나와요. 그래서 혹시 이걸 잘못 쓰셨나 해서 이선희의 연인이 아니라 인연을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근데 인연은 나와요. 이선희의 인연. 그리고 그 이선희 연인을 검색하면은 이선희의 연인의 눈물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하신 분께서 어떤 노래를 신청하셨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일단 이선희의 인연 그리고 이선희의 연인의 눈물을 한번 듣고 혹시라도 이 이선희의 연인을 신청하신 분께서 이걸 듣는다면은 이선희의 연인이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제가 맞으면 제가 다시 한번 기필코 찾아가지고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청곡 이선희의 인연 그리고 연인의 눈물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노래를 좀 많이 듣고 왔습니다. 네, 뭐 이거 좀 하느라고 네, 뭐 좀 하고는 조금 늦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여행을 떠나요 태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태백이 봄이 되면은 산 정상을 뒤덮는 철쭉이 장관이에요. 태백산의 평균 기온은 같은 위도의 산들보다 한 4-5도 정도 낮고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쯤 되면은 철쭉이 꽃망울 터트려가지고 산중을 그냥 연분홍빛으로 그냥 싹 물들입니다. 가을 단풍도 이제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지만 태백산 풍광의 백미는 겨울철 흰 눈으로 뒤덮인 주목군락의 설경입니다. 태백산에서 자라는 주목은 2,800여 그루인데 살아천년 죽어천년을 간다는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지름이 1.4m에 달하고 수령이 500년 이상 된 곳도 많다고 합니다. 이 밖에 해발 1500m 지점에 위치한 망경사 입구에는 한국 명수 중 으뜸으로 꼽히는 용정이 있대요. 용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샘물이고 개천절에 올리는 천재의 제수로 쓰인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이 태백산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언제 가도 되게 멋있대요. 네. 겨울에는 눈 때문에 멋있고 그리고 봄에는 철쭉 그리고 여름에는 그 푸르른 그 나무빛들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단풍 때문에 4계절 동안 굉장히 멋있다고 합니다. 이 용정에서 천재단 쪽으로 100m 정도의 거리에는 단종비각도 있어요. 단종비각이 여기 있구나.
비각의 전면에 걸려 있는 단종 비각이란 이제 현파는 20세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고승 가운데 한 분이었던 탄어 스님께서 친필로 이제 쓰셨다고 합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조선 제6대 임금인 단종을 산신령으로 모시고 매년 음력 9월 3일 제사를 지내고 있대요. 맑은 날 정상에 서면은 동해 바다도 조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음력 9월 3일이 단종이 돌아가신 날 아닌가? 아닌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태백시 내 중심부인 황지동에는 이제 둘레 100m 가량의 황지 연못이 있어요. 상지, 중지, 하지로 구분되는 이 연못이 바로 낙동강의 발원지입니다. 황지 연못에서 하루에 5,000톤 가량의 물이 용출되어 연못에서 솟아난 물은 1,300리에 달하는 이제 낙동강으로 도도히 흘러내려갑니다. 이곳에는 매우 인색했던 황부자에 얽힌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옛날에 황지 연못터에 황동지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노랭이였던 황부자가 어느 날 외양간에서 쇠똥을 쳐내고 있는데 남루 한 차림의 한 노승이 찾아와서 염불을 하면서 시주를 청했습니다. 시주할 양식이 없다고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없이 염불만 하고 서 있는 노승을 본 황부자는 그만 이제 심술이 나가지고 치우고 있던 쇠똥을 한갈에 퍼가지고 바리대에 잠아 주었습니다. 야, 이 몹쓸 사람이구만. 마침 방아를 찢던 며느리가 이를 보고 놀라가지고 시아버지의 잘못을 빌면서 이제 쇠똥을 털어내고 몰래 쌀을 한 바가지 시주를 했습니다. 노승은 이 집에 운이 다하여 곧 큰 변고가 있을 테니까 살고 싶으면은 날 따라오라며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는 노승의 말을 듣고 뒤따라 가던 중에 도계읍 구사리산 등에 이르렀을 때 자기 집 쪽에서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에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이때 집이 땅 밑으로 꺼져가지고 내려가 버리고 그 큰 연못이 되어버렸는데 황부자는 큰 이무기가 돼서 연못 속에 살게 되고 집터는 3개의 연못으로 변해서 제일 위쪽에 큰 못이 집터, 중지가 방앗간터, 하지가 화장실 자리가 됐다고 합니다. 황지라는 이제 지명의 유래도 이 같은 전설에서 연유했다고 해요. 한국 고전 소설에 자주 나타나는 주제의 유형인 이제 권선징악과 맥을 같이 하는 구전이라서 이게 조금 유명한 전설이라고 합니다. 이 황지에 대한 게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골에는 한강의 발원지인 검영소가 자리 잡고 있어요. 과거 한때 평창군 오대산 우통수가 한강의 발원지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오대천과 창죽천의 합수 지점인 정성군 북면 나전리에서 도상 실측한 결과 창죽천이 오대천보다 약 32km나 더 길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한강의 발원지가 창죽천이라는 거죠. 이후에 국립지리원으로부터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 기슭이 한강의 발원지라는 공인을 받게 됐습니다. 둘레 20여 미터의 검영소에서는 하루 2,000에서 3,000톤 가량의 지하수가 석회 안반을 뚫고 용출됩니다. 솟아나온 물은 곧바로 30여 미터의 폭포를 이뤄서 장관을 연출하는데 요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 모르시는 분은 이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검영소 한번 검색하면 이게 폭포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되게 멋있어요. 솟아나온 물은 곧바로 그런데 이제 검영소의 물은 사계절 9도 정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되게 차가운 물이죠. 이로 인해서 주위의 안반에 물이끼가 푸르게 자라고 있어서 되게 뭔가 신비로운 느낌을 많이 줍니다. 이 폭포가. 네, 막 주위에 이끼 이렇게 껴 있고 그리고 이제 물도 차갑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요. 네, 물도 그리고 얼지 않잖아요. 네, 계속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잘 안 온다고 합니다. 얼면은 한강이 마르니까. 네, 당연히 안 얼겠죠. 네, 이 태백이 또 한강과 한강의 발원지를 연계한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검영소와 황지연못을 잇는 등산로를 개설했습니다. 이 구간 등산로는 한 16km 정도
되는데 백두대간 등산로 6.5km에다가 낙동정맥 등산로 5km, 대조봉 등산로 4.5km를 경유하게 돼요. 북쪽 시발점인 검영소 일대 임야 한 되게 큰 데를 지난 1993년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정도로 각종 희귀한 동물,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순간 당황했네. 북쪽 시발점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아닙니다. 처음 시작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순간 당황했네. 어쨌거나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희귀한 생물 그리고 이제 식물, 뭐 동물들이 많이 살아요. 여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뭐 그거 있죠. 뭐 조류학계, 뭐 동물학계, 뭐 이런 식물학계 이런 양반들 있죠. 그런 그 좀 박사님들이 각종 박사님들이 이 태백산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네, 이 희귀한 것들 그리고 여기에 또 신기한 동물, 뭐 식물을 발견할 때가 있대요. 이제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뭐 그런 동식물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쪽이 그쪽 그 생태계를 연구하는 그런 쪽에서는 이쪽에 많이 온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 태백을 얘기하는 게 좀 몇 개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금 훌쩍 지나고 그랬네. 많이 지났네요. 이게 방송 시작한 지. 네. 태백산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이 뒷이야기 몇 개 좀 남았는데 요 태백산에 대한 태백산이 아니라 태백에 대한 이 몇 가지 이야기를 다음 주 여행을 떠나요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뒤에 할 게 또 있는데 네. 요걸 또 준비한 건 또 해야 되니까 다음 주 여행을 떠나요에서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1부 첫 순서 우수다 달에서 온 운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 순서 오늘의 추천 메뉴 봄나물 봄동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부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태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되게 제가 말을 많이 했나 봐요. 오늘 금방 지나갔네. 네, 시간이. 저희 야암상가시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신청곡, 네, 뭐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연을 딱 보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뭐 이런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나오면은 괜히 뭐 기분이 막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설렌다는 느낌? 뭐 하여튼 그런 느낌 들잖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저만 드나요? 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 사연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는데 그게 채택이 돼가지고 한번 그걸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 친친이라고 친친인가? 하여튼 무슨 친구 들어가는 그런 그 라디오 방송이 있었어요. MBC 라디오에. 하여튼 그거 제가 사연을 해가지고 딱 보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채택이 돼가지고 읽어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기분이 막 이상하더라고요. 뭐 그래 또 보내고 싶고 그래야 돼가지고 그 사연 또 보냈었는데 네, 두 번째 보냈을 때는 안 되더라고요. 네. 뭐 어쨌거나 저희 보이는 라디오는 뭐 주시면은 언제든지 채택이 가능하니까 네,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네. 당신 나의 모든 것이라는 네, 뜻이죠.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네, 요 노래 들으면서 저는 또 오늘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암상가 시장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 조심하세요. 혹시 뭐 요즘에 또 감기 걸리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이쯤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